안녕하세요. 아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지금 오늘 1번부터 이제 한 5번 정도까지 한번 타투 공수를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메이저 타로의 1번부터 22번, 여러분 좀 잘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 화투 공수에 대한 이야기 조금,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했었죠. 화투 공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투 공수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화가 이제 완지 막대기고, 완지 막대기란 뜻이고, 그다음에 이 토가 펜터클이라고 그랬죠. 오각별 펜터클. 그다음에 공이 칼이죠. 칼은 솔드, 스워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 수가 컵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건 다 설명을 했고,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화투 공수에 대해서. 일단 이제 화는, 이제 화부터 설명하면, 이제 이게 불이죠. 이 불은 당연히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다. 이 속성이 따뜻하다. 또 풍요롭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화의 속성 자체가 따뜻하고 풍요롭고 또 뭐 온화하고 온화한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것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열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좋은 면이겠죠, 화에. 근데 이제 화의 좀 나쁜 면은 뭐냐? 약간 급해요. 화라는 것 자체가 급하고, 그 다음에 욱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도 보면 이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사주 명리학에 목화토금수 비식재관인이라고 해서 비견, 식재, 식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볼 때 이 화의 성향이 급하고 욱하거든요. 사주 명리학에서도 그런 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욱하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뭐에 걸려요? 소송에 걸리겠죠. 소송에 걸리면 뭐에 올라요? 구설수에 오르겠죠. 이런 약간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구설수에 오르면 명예가 훼손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화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의 직업은, 화의 직업은 약간 몸을 쓰는 직업, 이런 것들이 좋죠. 기술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런 것처럼 몸을 쓰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딱 좋습니다.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화의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몸으로 뛰어야 돈도 들어오겠죠. 그냥 들어오진 않고 몸으로 막 뛰어야지 돈 들어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토. 이 토는 이게 오각별이고, 이 토는 재물이죠. 그래서 토는 안정을 의미해요. 안정. 풍요 써보세요.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해요. 안정, 풍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현실적이에요. 물질적이고, 요게 토의 특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뭐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토의 마이너스는 뭐냐? 이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일단 고집. 돈이면 다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다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서 뉴욕에서는 돈이면 다야. 돈이면 장땡이야.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기 영어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In New York. 이건 뉴욕만 서울이라고 써도 돼요. 돈이면 다 돼. 뭘까요? 돈이면 다 돼. 자, 이게 영어로는요. money is all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콩글리시고 money talks everything이라고. money talks everything. 돈은 모든 걸 말한다. 이게 돈이면 다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는 돈이면 다 돼. In Seoul, money talks everything. 돈은 모든 걸 말한다. 말 되죠? 그런 표현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뭐랄까요, 펜터클이 가지고 있습니다. 펜터클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펜터클의 의미는 약간 융통성이 당연히 없어요. 단점이 융통성이 좀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융통성이 없고, 만약 연애를 한다, 이 사람이 이 오각별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런 성향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루해요. 답답해요. 이 사람은 교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교감이 안 되죠?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의 직업은 돈과 관련된 직업이겠죠. 이 토와 관련된 직업은 뭐겠어요? 금융, 돈과 관련된 거, 회계, 부동산, 또는 음식점 같은 것도 있겠죠. 하여튼 이 돈과 관련된 직업들이 이제 뭐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직업이 잘 맞고요. 재물운은 당연히 좋겠죠. 토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풍요롭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토도 마무리할게요. 토 정도. 자, 공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은 이건 이성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죠. 이성. 그래서 이 공은 플러스적인 요소는 이성이나 결단력이 뛰어난, 이 결단력 탁탁 이게 자르는 그런 결단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결단력이 뛰어나니까 어때요? 똑똑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력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잖아요. 결단력 뛰어나고 이성적이니까 통계력, 뭐 판단, 계산, 약간 이과적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은 이과들이 그런 결단, 통계, 판단, 계산 이런 것이 아무래도 문과적인 사람보다는 뛰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전달과 전파 능력이 있어요. 전달, 그다음에 전파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죠. 전달과 전파 능력이 뛰어나요. 이 사람들.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 잘해줘요. 전달, 전파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공의 특징이에요. 전달, 전파 능력 뛰어나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있겠죠. 항상 뭐든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역, 여러분 주역 공부해 보셨지만 태극기가 주역이 올린 건 아시죠? 뭐 태극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튀어나온 게, 들어간 게 마이너스예요. 양이 극에 달하면 마이너스 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엄청난 주역의 원리예요, 여러분, 태극기가. 그리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은 이게 중간에 안 터진 게 양인 거 아시죠? 이렇게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6개가 안 터진, 이게 모두 양계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 주역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모두 음계로 끝나. 이렇게 모두.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두 음계로 끝난다는 말 뭐예요?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죠. 음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요? 이거 엄청난 원리예요. 여러분 주역을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역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 아,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는구나. 그런 원리가 일종의 주역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마이너스적인, 이 공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뭐냐? 차가워요. 이 공기이기 때문에 차가워. 이 사람은 냉정해, 이기적이에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단점이 뭐냐? 인내심이나 끈기가 없어요. 인내심이나 끈기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또 단점이에요. 인내심이나 끈기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좀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상당히 성격이 어때요? 예민하죠. 예민해요. 이 공인 사람은 예민해.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오래 걸려. 바로바로 안 돼. 교감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은 어떤 직업이 이제 공과 관련된 직업을 줬냐면, 이게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전화, 또 소리, 이런 통신, 이런 쪽에 일을 하거나, 전화, 통신, 소리, 뭐 기획, 이런 거. 또 정치인도 막 의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교사, 또 이게 딱딱 끊어지니까 판사.
그다음에 이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메스라고 하잖아요. 메스. 그 의사들 수술하는 의사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판사도 이게 딱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교사, 정치인, 뭐 통신, 전화, 소리 뭐 이런 쪽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수는 컵이잖아요. 컵은 플러스 요인. 이 컵의 플러스 요인은 뭐냐? 움직이잖아요. 유동적이다. 이 플러스 요인은 유동적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유동적. 이 컵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쓰세요. 유동적. 움직여. 자, 그러니까 이 컵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대인관계나 애정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 애정관계 굿 이렇게 써보세요. 대인관계 좋고 애정관계 좋아요. 인간미도 있겠죠. 인간미 있어요. 융통성도 있어요. 자,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어때요? 뛰어나겠죠? 환경 대처 능력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랑, 자비 뭐 이런 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조언은 순리대로 살자. 물이라는 건 순리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순리대로 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조언은 순리대로 해라. 뭐 역행하지 말라는 뜻도 되죠. 조화롭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물에 또 단점이 있어요.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의 단점 뭘까요? 변화, 변덕 이런 게 심해요. 자, 물은 변화, 변덕이 좀 심하고 또 이기적이다. 그리고 또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울증. 이 물과 관련된 것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이 물의 단점은 뭘까요? 이 사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겠어요? 우유부단하겠어요? 우유부단합니다. 상당히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조금 부족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비현실적인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와 관련된 직업은 뭐냐? 물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든가 물 이런 거 있죠. 뭐 유통, 그다음에 해운업, 뭐 해운업이 물이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이 또 잘 맞겠죠. 하여튼 이런 사람은 상당히 이게 좀 감정은 뛰어난데 이 변화무쌍한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토공수가 있는 잠깐만 좀 여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가 더 재밌어요.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도표를 좀 그려보면 이게 이제 화토공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위에다가 이렇게 5개 있잖아요. 5개 하고 여기 5개. 그러니까 여기 6개 칸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송합니다. 여기 5개 칸 6개 칸 5개 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구분이라고 쓰고 여기 이제 화토공수라고 쓸게요. 화토공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토공수가 이렇게 있겠죠. 왜 이래?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구나. 화토공수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이거 뭐 어쨌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구분, 화토공수. 그래서 화토공수예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건 뭐다? 행동이다. 맞죠? 이제 아셔야 돼요. 환행동. 이렇게 써야 되나? 환행동. 그러면 토는 뭐겠어요? 토, 물질. 맞죠? 물질. 공은 생각. 수는 감정.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또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재밌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쓰셨나요? 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서 제가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성별로 보겠습니다. 성별.
성별은 뭐 남녀만 있겠죠. 남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그렇죠. 하는 남자죠. 당연히. 토는 중성. 중성인데 여자. 이게 원래 여자들이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원래. 아니, 돈 문제로 싸울 때 여자들 더 민감하죠. 아무래도 물질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있으면 막 펑펑 써버리고. 그렇죠? 자, 공은 생각이 남자. 그렇죠. 당연히 수는 감정이니까 여자예요. 여성들이 공감력이 남자보다 한 100배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남자들은 어제 영화 봤어.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래 봤어. 그래 어떤 영화 이런 그 감정에 대한 그것이 뛰어나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아침마당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남자들 절대 게스트로 안 와요. 그러면 망해버려 시청자. 다 여자들. 그렇죠? 중년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남자들입니다. 하여튼 자 정서를 한번 볼게요. 이 정서를 본다면 정서. 자 우리가 이제 이성과 감성으로 이제 본다면 이 화는 감정 쪽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자 토는 당연히 물질과 이성이에요. 생각도 이성이겠죠? 이성과 감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수는 감정이겠죠?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성과 감정. 됐죠? 자, 이제 사회로 볼게요. 사회로 보겠습니다. 자, 화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모험하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모험하는 거. 자, 토는 계산기 두드리고. 내가 이거 모험하면 얼마를 벌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자, 공은 논리적이죠? 이 칼이니까 논리 아니겠어요? 자, 이 수는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이 뭔지 알죠? 똘레랑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 수라고 한 사람은 이게 공감력이 짱이라고 했잖아요. 관용을 베풀어요. 똘레랑스라고 했잖아요. 자, 잠재의식을 보고 잠재의식을 보면 그 화는 당연히 강해요. 잠재의식 강하겠죠. 자, 이 토는 이 사람은 이제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여유가 있어. 자, 공은 어때요? 날카로워요. 이 사람은 날카롭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당연히 수는 부드럽겠죠. 부드럽다. 자, 뭐 이해 안 가는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걸 볼게요. 뭔가를 추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는 당연히 막대기라고 했죠. 뭔가 도전하는 것이 뛰어나요. 도전정신. 자, 이 사람은 돈이 있어. 이게 돈이 있으면 안정적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내 주머니에 막 한 2, 30만 원 있어. 그럼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그냥 당당해. 근데 봤더니 동전 한 500원짜리밖에 없어. 괜히 막 그냥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안정될 수밖에 없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고. 계산기를 그래도 튕기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리고 이 뭡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을 따져요. 추구할 때 원리 원칙. 맞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해. 언더스탠딩. 여러분 이해를 영어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 제가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왜 이해하다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다가요 아래 서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언더가 아래죠. 이거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우시면 오신 보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거짓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검사들이 그거 아세요? 일일 재수 체험하는 거 아세요? 실제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수위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재수에게 주는 밥 먹고 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지사지 알죠? 입장 바꿔서 그걸 생각한다. 용어가 진짜 철학적이라니까. 여러분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막 한 10번 쓰고 였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하다는 딴 사람보다 아래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차를 팔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사러 오신 사장님들이야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차를 파는 딜러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사입니다. 또 내가 토사입니다. 내가 공사입니다. 내가 물사입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내가 불사인 사장님이 왔어요. 여러분은 왜 불의 사인의 사장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딜러면 어떻게 차를 파시겠어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얘기하기보다. 그게 아니고 이 불사인 사장님 오시면 그 딜러가 이렇게 한대요. 아 사장님 가우상 이 정도는 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불사인. 불사인은 이 행동하는 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우가 있는데 이 솔 같은 거 타갖고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최소한 제너시스는 몰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불사인에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불사인 행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토사인은 이 사람은 물질적이고 계산적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시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연비, 실용적인 거 다 따져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이리로 오세요. 이해가죠? 연비,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토사인의 사람은 돈은 많아. 그렇지만 계산적이야.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 이 토사인한테 사장님 가오상 이 정도 사셔야 될까요? 안 사버려요. 토사인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할 때도 이런 타로를 꼭 알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인 있어, 공기사인. 이 공사인은 이제 공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냉철하죠. 이 사람은 연비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비교해 보시고 2차 저차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2차 저차 비교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시 오세요. 이 공은 이런 그 냉철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니까. 자, 마지막에 물사인이 있어요. 물사인은 여러분 이해가시죠? 물사인 감정적이라고 그랬죠. 친해지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대충 입고 추리닝 입고 왔어. 그냥 뭡니까 그 차 사는데 추리닝 입고 왔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차를 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왔을 때 정말 감정적으로 대해줘. 난 별로 살 기분이 아니야.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우해주면 아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구나 하고 차를 사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토사인인지 공사인지는 이제 뭐 이분이 정말 타로를 잘하면 이렇게 봐드리겠어요라고 하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그렇게 또 차를 팔 때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다는 재밌죠? 자, 그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이제 1번부터 이제 쭉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타로 카드는 여러분 이제 좀 알아두실 게 마이너 타로는 되게 쉬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를 이야기할 때 마이너 타로가 훨씬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자, 그 에이스가 1번 화토 공수를 하시는데 자 그것부터 하고 제가 수업을 할게요. 에이스가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쭉 넘기면 여기 하여튼 1번, 2번, 3번 이런 건 아시겠잖아요. 이렇게 에이스라고 써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에이스, 그 다음에 1, 2, 3, 4, 5. 그 1, 2, 3, 4, 5는 다 여기 밑에 위에 이렇게 숫자만 있어요. 마이너 타로는 밑에 없다고 그랬죠?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1, 2, 3, 4, 5 이렇게 좀 해놓고 그것까지 됐으면 화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이제 저번에 해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수.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에이스 1, 2, 3, 4, 5 그러니까 메이저를 다 빼시고 코트 카드 빼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 1, 2, 3, 4, 5만 먼저 해놓으세요. 에이스 5번까지는 6번은 빼고 5번까지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스 오늘 한 5번까지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에이스 1, 2, 3, 4, 5예요.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이 좀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1번이 어디서 이렇게 막 물어보신 에이스가 1번이에요. 에이스 1, 2, 3, 4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숫자가 어떤 게 6번이고 이런 거는 제가 전에 설명했죠. V자 다음에 이렇게 1이 있으면 6이에요. V자 이건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나? 이게 V가 5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6이고 이 V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4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실 거예요. X자가 10이에요. X자가. 또 X자가 10이고. X자 오른쪽에 1이 가면 1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베이스부터 이제 베이스가 4개가 있다면 화통 이렇게 에이스 보면 화통공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에이스 이게 화통공수다. 정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화통공수 이렇게 하고 그다음 1번도 마찬가지로 화통공수. 아 1번이야. 2번도 화통공수. 이게 에이스가 2번이니까. 이렇게 3번. 막 이렇게 찾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카드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익숙해지면 쉬워요. 다 하셨나요? 이게 에이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못 하신 분 계세요? 자, 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자, 일단 그 에이스 오브 완즈부터 한번 보세요. 에이스 오브 완즈. 여기 이제 에이스 오브 완즈인데, 일단 완즈의 에이스예요. 말 그대로 완즈 에이스. 그러니까 당연히 막대기에서 왕이죠. 그죠? 똑같이 기억하죠? 에이스 오브 완즈니까 막대기 중에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스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에이스 오브 완즈는 일단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 잘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뭐냐, 일단 들이대고 봐. 에이스기 때문에 뭔가 들이대고 봐.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해.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이대고 보고 맨 땅에 헤딩.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들이대고 보기 때문에 이기심이나 배려심은 있겠어? 없어요. 이기심, 배려심, X.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약간 마무리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끝에 마무리, 뒷심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초심, 뭐 열심, 뒷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뒷심이 조금 부족한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끝까지 좀 갈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가실 거고. 근데 그렇지만 이 카드는 어때요?
도전심이 도전 의욕은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엄청 강합니다. 일에 대한 도전력이 강해요. 에이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도전력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딱 움켜쥐고 있잖아요.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구름의 단점은 구름은 약간 이제 그게 왜 이게 끝까지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구름 때문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 이해가죠? 이게 뭐 밝을, 그렇죠. 밝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상당히 의욕은 좋은데 어쨌든 끝까지 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하여튼 도전욕은 상당히 강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오브 펜터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는 쉬워요. 마이너는 이 메이저에 비해서 그냥 그런 것만 딱딱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펜터클 1번 볼게요. 에이스. 자, 이거는, 자, 돈이 이 손 안에 있어오이다 이거죠. 맞나요? 돈이 이 손 안에 있어오이다. 그러니까 이 손 안에다, 이거 돈이 테두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게 돈 아닙니까? 이 손 안에 있어오이다. 그러니까 돈이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펜터클은 토잖아요. 토라는 게 왜 돈과 관련되냐고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에다가 여러분 그 농사 같은 거 지어보시면 알잖아요. 씨앗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막 상추 나고 방울토마토 나고 막 다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움과 생명력이지. 맞죠? 그래서 이 토하고 돈과 관련된 거. 그런 걸 내가 이제 막 하우스 재배해갖고 돈 벌면 막 팔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 생명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뭡니까? 이 에이스 오브 펜터클은 이 펜터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짝이기 때문에 풍요로움, 또 번창함, 또는 돈을 많이 받는 걸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하잖아요. 인센티브 받는다. 인센티브는 뜻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하죠.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내가 돈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1번 카드 4장을 다 봐보세요. 구름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손 안에 있소이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꽉 잡고 있다기보다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1번 카드들이 다 그래요. 1번 카드가 전부 다 공통점이 다 구름이 있어. 구름이 없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내 돈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의 구름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칼로 볼게요. 칼 1등 생각이죠. 칼의 1등이니까 1등 생각이죠. 자, 맺고 끊음 확실하겠죠? 1등이니까 맺고 끊음 확실해. 그리고 주장도 강해요. 근데 이 카드의 여러분 이 카드의 단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 카드의 단점 모르겠어요? 자, 월계관이 칼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칼 위에 월계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 머리에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월계관의 크기와 검의 차이. 자, 검 위에 월계관이 이게 여러분 씌우면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빠져버리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월계관이 이 칼에 씌우면 이게 빠져버리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겠죠. 결과가 조금 부족해요. 특히 이제 이 칼 1번은 결과가 조금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아요. 1번 치고는. 그리고 현실적이게 해서 비현실적,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이 월계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장은 사장인데 우리 대리사장은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바지사장.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막 사주 상담을 카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나오면 이 사람이 바지사장인 가능성이 커. 이게 우리 상담을 해봤는데 부인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나 뭐 아버지나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상담을 해보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제가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포부는 있지만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싶은 포부는 더 이렇게 많아. 근데 결과가 좀 안 나오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써보세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기질도 보면 차갑고 냉정한 기질. 당연히 칼은 냉정하고 차가워요. 무조건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자, 만약에 카드를 이제 뽑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왔어. 그럼 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왕절개. 칼이잖아요, 칼. 칼을 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왕절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왕절개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이제 원래 타로 인문학이라서 제가 말씀. 그래서 제왕절개가 왜 제왕절개인지는 아세요? 왜 배를 째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제왕을 붙이냐? 이게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에요.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이게 시저 알죠? 시저 있잖아, 시저. 카이사르. 이 시저가 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어요. 고대 로마시. 그럼 그리고 제가 그거 뭐죠? 고대 로마 이탈리아에 가봤는데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뇌 수술까지 했대요.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 대단한 나라예요. 이탈리아, 로마 이런 나라가. 거기 막 그때 막 목욕탕도 있었고 그 상하수도 있고 대단한 나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제왕 시저라는 왕이 이걸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왕절개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이 수술이란데 수술. 제가 예전에 시험을 봤어요.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의 뜻을 쓰시오.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절개잖아요.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하면 작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작동한다. 시저의 작동 이렇게 써놨더라고. 참 채점을 하면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우리가 컵으로 볼게요. 자, 컵은 되게 또 좋습니다. 이 컵이 좋아요. 자, 볼까요? 컵이 좀 좋은 게 뭐냐? 으뜸의 감정이죠. 에이스는 다 으뜸이에요. 으뜸. 맞죠? 으뜸의 감정. 사랑의 시작. 맞죠? 사랑의 시작. 자, 물이 스며들어. 물이 여기 스며들죠. 물이 스며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면 이게 W자 보이죠? W. 이게 뭔지 아세요? W. 자, 타로 카드의 21번 카드가 뭐였죠? 이 월드예요. 월드 약자. W가 월드라고. 월드. 근데 이제 월드인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면 M이 되죠. 이게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라고. 이 물방울의 숫자를 세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게 26개. 물방울 26개라고. 이 물방울. 지금 셀 필요 없고 가서 세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태복음의 26장은 아주 뭐랄까, 내가 열심히 어떤 소원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뭐 그런 것들에 내 소망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W자는 근데 재밌는 것은 W는 이게 WM이잖아. 이게 머니로도 볼 수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W인데 거꾸로 하면 M이잖아요. 머니. 그러니까 머니로 본다면 새가 계속해서 먹이를 막 집어 넣는 거죠. 이 대리저금통에다가. 머니로 본다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그 사람과 교감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고 노력도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만약에 어떤 내담자가 와가지고 제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게 나오면 이게 또 임신 카드, 타로 카드. 왜냐면 이 플러스를 물고 나오잖아. 이 플러스 이렇게 십자가 모양. 여기 임신을 또 의미하는 타로 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둘기는 뭐 평화적인 건 아실 거고, 연꽃, 이게 이제 구원, 연꽃이 이제 막 밑에 있잖아요. 구원을. 이 연꽃이 로터스잖아요. 영어 로터스. 맞죠? 연꽃을 영어로 로터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화미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염화미소가 석가모니가 연꽃을 꺾었는데, 염화. 그의 제자인 누가 미소를 졌다는 거예요. 가섭이라는 제자가 미소를 졌다. 거기서 염화미소가 나온 거예요. 염이 꺾을 염자, 꽃아 빛나놨자. 그러니까 꽃을 꺾은 주체는 석가모니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석가모니가 연꽃을 꺾었다고. 연꽃을 꺾어서 단 위에 딱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뭐예요? 이 제자인 뭡니까 가섭이라는 제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컵 1번은 으뜸의 감정.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4장을 봤지만 완즈 1번, 그다음에 펜터클 1번, 그다음에 칼 1번, 컵 1번 전부 다 으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네. 2번. 이제 2번부터가 좀씩 재밌어져요, 더. 2번부터. 1번은 다 으뜸이고, 이제 2번부터 하면 조금 더 하고 싶게요. 자, 일단 이거죠, 이거. 완지 2번. 딱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막대기 하나 있는 또 하나를 들고 있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김밥 1호점 냈는데 2호점 내려고 하는 카드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김밥 이 사람 1호점을 딱 냈는데 2호점. 그러니까 하나는 딱 괜찮아. 안정돼 있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이 완즈 2번은 뭘 의미하냐? 균형을 의미해요. 밸런스. 여러분, 하나보다 두 개가 당연히 균형이겠죠. 우리가 1 플러스 1이다. 1 플러스 1이잖아요. 이 1 플러스 1이 되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있으면 하나인데 나와 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관계성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 이 카드의 상징. 조화롭게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넓은 세계. 그러니까 여기 지구본은 뭐냐? 더 넓은 세계라고 써요. 지구본 있죠? 더 넓은 세계를 좀 더 넓은 세계를 나가려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지구본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자, 지구본의 색깔이 붉은색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충동. 여기 지구본 색깔 보시면 여기가 빨강색이 있죠. 붉은색. 이게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충동이에요. 여기서도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충동.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충동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가 있죠. 요 앞에 바다, 이게 바다. 이 바다는 뭐냐? 가보고 싶은 미래. 내가 가보고 싶은 미래라고 써요. 이 바다는 가보고 싶은 미래. 그래서 놓으시고. 자,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있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 안에 있죠. 성 안에 있어요. 때를 기다려라. 그렇죠? 때를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장미하고 백합이 있어요. 여기 문양에 보면 꽃이 장미 플러스 백합. 이건 뭐냐? 약간의 갈등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있죠. 갈등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카드를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제가 누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어디 가야지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야지 애인 만날 수 있을까? 네 직장, 네 캠퍼스 안에서 찾아라. 네가 있는 여기 지금 성 안에 있잖아요. 네가 있는 회사나 네가 있는 캠퍼스나 네가 있는 곳 안에 있다. 멀리 갈 필요 없다. 이거죠? 거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네, 바다에 바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사로를 카드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해 커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갈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상징이에요. 갈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약간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갈색의 그 카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갈색 카드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고민한다.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2번까지 다 하고 좀 쉬었다가 3, 4, 5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2번. 펜터클 2를 보세요, 펜터클 2번.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펜터클 2번? 이 사람이 지금 오각별을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죠? 자,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행동하라.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자,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행동하라. 자, 쓰세요.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행동하라. 또 타이밍을 잘 조절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타이밍을 잘 조절해라.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냐 사랑이냐 또 이 직업이냐 저 직업이냐
예,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자, 근데 이 카드는 또 재밌는 게, 자, 이 앞에 보면 되게 안정적이지만 뒤에 배를 한번 볼까요? 뒤에 배를 보세요. 뒤집히려고 그러죠. 네. 자, 이건 뭐냐?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요 지금 배가 막 이 사람은 평온을 찾으려고 하는데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것은 불안함의 연속. 그다음에 이 띠가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메비우스의 띠라고 그래요. 메비우스의 띠는 뭐냐?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해요. 메비우스의 띠는 무한한 가능성. 메비우스의 띠는 무한한 가능성. 만약에 이제 누가 질문을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럼 뭐냐? 네가 그만두면 당장 힘들어진다. 그래서 당분간 네가 있는 직장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민해봐라. 지금 바로 회사를 옮기지 말고 지금 네가 회사를 있는 상태에서 고민해봐라. 이런 의미의 카드가 요 펜타클 2번 카드. 이 오각별 카드가 펜타클 2번이고요. 자, 이제 칼 2번을 볼게요. 칼 2. 스월드 2. 이건 고민하는 거죠. 딱 보니까 두 갈래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카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칼 2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싶다 라는 의미가 있고, 자,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두려운 선택이에요. 이건 이제 결단이라기보다는 약간 두려운 선택을 의미하는데 요 2번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두려운 선택. 그리고 마음도 약간은 불확실한 마음이에요. 불확실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바다의 상징.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을 상징해요. 그럼 이 타로 카드는요, 이 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프로이트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한 거 아세요? 무의식,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프로이트가 어떤 말을 했어요?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이트 이제 이걸 무의식을 언컨셔스니스라고 하는데, 프로이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이거 끌까요? 아까 막 와가지고 떠 있는 섬과 같다. 멋있잖아요. 무의식이 뭐냐? 의식이라는 바다가 있어. 의식이라는 바다가 있어. 여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를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빈대학 출신이야, 빈대학.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도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의식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의식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큰데 프로이드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식이 크죠. 인간은 무의식이. 그냥 인간은 의식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당연히 무의식이, 이건 이제 무의식이 크다는 것은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된 거지, 그 이전에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말씀이죠. 바다는 무의식이고, 자, 이 카드는 뭐냐? 내 안의 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이 카드 상징. 내 안에 나에게 집중하라.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뭐 할 때 나오느냐? 이 카드는 신중함을 요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신중함을 요구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신중함을 요구할 때 나오는. 우리가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n'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그러니까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서 한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이 검 2번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카드고, 자, 이제 요거 하고 싶게요. 자, 컵 2번이 나옵니다. 컵 2번 보세요. 자, 이게 좀 재밌어요. 자, 이 카드는요, 너 할 때 내 알죠, 내.
너 할 때 내 마음과 써보세요. 내 마음의 교환. 내 마음과 제가 다 안 써도 되겠죠? 내 마음의 교환이라. 이게 겁 2번 아니 컵 2번이 컵 2번. 이게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게 왜 좋은 카드냐면 자 내가 한 여성을 한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딱 나왔어. 너무 잘 돼요. 이 약혼은 약혼 카드예요. 이게 애인과 약혼식 하는 카드. 마음을 교감하는데 뭐 끝난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할 건데 사업을 할 건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나왔어. 동업해라. 동업, 약혼식, 계약 뭐 이런 의미의 카드가 2번 카드. 컵 2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나는 돈이 있는데 무슨 자격증이 없어. 내가 뭐 건축을 해야 될 자격증이 없어. 근데 B라는 사람은 난 자격증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동업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내 뭐 간이나 뭐 이런 걸 다 내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제 위에가 사자가 있고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있다는 건 이 뱀이 또아리를 들었다는 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사자 이거는 이제 굳세다. 사자라는 상징이 뭐 굳셈 뭡니까 여러 동물들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이 카드가 의미는 뭐 매매 내가 그래서 집 팔려고 하는데 잘 팔릴까요? 잘 팔려요. 매매를 하려면 매수자, 매입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매도자와 매수자, 또 애정, 뭐 제한, 계약 이런 데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요라고 할 때 이게 나오면 아주 그냥 긍정적이 아니라 이거는 초긍정적, 그냥 긍정적이 아니고 초긍정적.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제가 그다음